일상의 삶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약간 생물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아주 잠깐 쉽게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등에 그림이 있죠. 자,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오장육부가 자기의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몸을 이루고 몸의 항상성이든 건강이든 일상이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죠. 우리 뇌에도 오장육부 같이 뇌를 이루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뉴런과 시냅스. 들어보셨어요? 네, 뉴런과 시냅스. 우리 중학교 때 생물 기억해 보실까요? 뉴런. 우리가 사실 뇌세포라고 부르지만 세포랑은 다른 존재인 거 아시죠? 몸의 체세포는요, 죽고 살고 재생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떨어지고 각질이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세포는요,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 거의 평생을 삽니다. 물론 중간에 생성이 되기도 하는데 거의 생성되지 않고 중간에 죽는 일밖에 없어요. 뇌세포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뇌세포는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뇌예요. 자, 뇌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뇌에 이런 뉴런을, 뇌신경세포 뉴런을 몇 개를 넣어주셨냐면,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죠. 종려나무 심은 것처럼 심은 거예요. 몇 개를? 1000억 개를.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을 여기다 심어 놓으셨는데, 심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거죠. 이 뉴런에는요, 이 뉴런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이 뉴런이 생길 때 막 뉴런들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열되면서 막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쪽에서, 여기 노래하는 뉴런, 노래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이쪽에 가면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뉴런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뉴런 안에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에 더 많이 반응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 설계도를 얘는 음악 쪽에, 얘는 미술 쪽에, 얘는 사람들이랑 뛰어노는 쪽에, 얘는 머리 쓰는 쪽에, 이런 식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미 넣어놓으신 거예요. 1000억 개라는 뉴런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분열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부모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나도 개입할 수 없고요, 부모도. 그러니까 아이도 직접 개입할 수 없고, 부모도 개입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각각의 뉴런들을 심으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가 없고요. 이것은 우열이 아니고 그 아이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뉴런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게 생겨요. 전기신호로. 이 시냅스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이가. 사람이.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시냅스는 1000억 개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1000억 개가 아니라 1000조개. 1000억 개는 뉴런이고 1000조개.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거든요.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연결인데 거미줄처럼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글자 인지하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내가 뭔 짓을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뉴런들 그 정보들과 연결해서 시냅스로 딱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흔적이 많이 하면 강하게 남고요. 적게 하면 없어져요. 요게 전기신호.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시냅스로 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있어요. 자, 얘는 시냅스가 많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냅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 뱃속의 아기. 네,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도 헤엄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는 귀가 이제 사실 물속이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들려요. 눈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눈 감겨서 태어난 이후에 발달되고요. 요거 귀는 들리고 먹는 작용,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있어요. 연결이 돼요. 그 태아도. 근데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많지 않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태어난 이게 전기신호, 시냅스가 전기신호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전기예요, 저게. 태어난 이유 보세요. 엄청 많죠. 네. 뭐가? 네. 보이시죠? 태어난 이후에 엄청 많아집니다. 자, 아주 빽빽하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3살까지는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거 보는 거. 근데 이렇게 많이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난 이후에 아까 뭐가 발달한다고 그랬죠?
시각. 보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이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그런 경험 없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런 얘기들 없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며 태어나신 분 없죠? 옛날 신화 속에서나. 네, 그렇죠. 없습니다. 다 누구나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뉴런 속의 연결, 시냅스를 발달시키면서 이렇게 그 시냅스를 많이 형성시킬 수 있냐면, 아까 뉴런들이 막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모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뉴런이 바로 거울 뉴런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셨어요. 뭐냐?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에요. 똑같이 뒷짐지고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붕어빵 같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아들이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걸까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얘는 누워서 걷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미 시냅스가 그렇게 형성되고, 그래 그대로 따라 걸으면서 그 걸음걸이로 시냅스가 짜여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아주 속담이 정말 딱 맞아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그렇죠? 보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보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까 제가 이제 부모의 사명이라고 왜 말씀드렸냐면, 아이들이 예수님의 눈인 거예요, 거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우리 종종 있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보면 알죠. 내가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만 닮아요. 내가 그걸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보여주시면 합니다. 아이들 애기였을 때 보시면 이럴 거, 엄마는 하면서 왜 난 안 줘? 꼭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거 말고 나 좀 봐줘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거 보시는 아이들 안 보는 경우 있어요. 아이들이 사실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들도 있죠. 아이들이 책을 읽었으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적 아시죠? 가수 이적. 이적 되게 똑똑하잖아요. 서울대를 나왔나 연대를 나왔나 그럴 거예요. 아마 되게 똑똑한 그 친구인데 그 사람이 책도 많이 쓰고 막 이랬는데 말도 참 잘해요. 생각도 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렸을 때 그 이적이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 50대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근데 그 시절에 저희 생각해보면 다들 거실에 TV가 있었어요. 아시죠? 왜냐면 그때 대부분의 집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정의 집은 그 40년 전에 이미 TV를 살 수 있는데 거실에 TV가 없었대요. 거실에 뭐가 있었냐면 이만한 식탁이 있었고 거기에 엄마가 맨날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자기도 왔다. 아이가 성경은 좀 읽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많이 의식적으로 처음부터 하려고 노력하시면 나중에는 언젠간 그게 오히려 부모님들의 습관이 되실 거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너무 사실은요 진짜 그래요. 아이들의 행동에서 보면 부모님의 행동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10대 때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질풍노도를 지나니까. 하지만 그 기저에는 분명히 나의 모습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의 시작. 이게 오늘 미션이십니다. 넌 왜 이러니? 넌 왜 이것만 보고 있니? 그 스마트폰 그만 좀 해. 주말에 학교에서는 없어서 너무 아이들 잘 되고 너무 편하게 있는데 애들 집에만 오면 스마트폰하고 그냥 컴퓨터하고 들어가 있고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만 좀 해. 학교에서도 그러니? 학교에서는 안 하지?
근데 사실은 그때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집에서 다 치우고, 여러분 주말에만 보실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아이들한테 운전 같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을 어렸을 때 배웁니다. 근데 이때 지금은 미디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가 아이들의 생각과 말과 태도, 품성을 만든다. 이거 다 동의가 되시죠? 사실 저도 요즘에는 잘 TV를 안 봐서 근데 한동안 애들이 궁금하면 500원 이러고 외치고 다녔었어요. 그게 이제 개콘인가 어디 나왔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밈 같은 거 그대로 애들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죠. 뭐냐면 아이들이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챌린지 하고 막 해서 애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것들은 좀 보는 거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세 그룹인데 같은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행동이 달라요. 얘는 막 때리고 얘는 부끄러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풍선에 별로 관심 없어요. 얘는 얘도 풍선에 관심이 없고 이제 쫙 앉아서 있습니다. 같은 방에 들어가는데 이 세 명이 왜 행동이 다를까요? 보는 게 달랐기 때문이죠. 아이들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엄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은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엄청나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공격 행동을 본 친구들은 9명 중에 7명. 그리고 친절 행동을 본 친구들은 7명 중에 3명이 친절 행동을 따라요. 그래서 진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들죠. 진짜 성악설인가, 그쵸? 네. 차 출차 요청이 있습니다. 100일 더 1161 소나타. 혹시 차량 있으세요? 없으신가 봅니다. 여기 아니신가 봐요. 네. 그래서 되게 슬펐는데 사실은 지금 한번 좀 분석해봤어요. 애들이 저걸 왜 안 따라했을까? 근데 모델을 보여줬던 선생님이 조금 과했어요. 그쵸? 인형의 뽀뽀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애기 들어갈 때 막 쭈쭈쭈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서 웃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인형한테 관심을 줘요. 관심을 주는데 공격은 못해요. 그리고 무관심한 행동을 보고 들어간 친구들은 그 인형에 무관심했어요. 책을 집었거나 그 선생님처럼 의자에 앉는 거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는 것에 따라 이렇게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무시하지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른이 되면 보는 거에 영향이 여기 없을까요? 보실게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실험을 할 수야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대학생이 동원했습니다. 코로나 자극이 뇌에 강한 자극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앞 실험을 통해 밝혀졌죠. 그렇다면 그 뇌의 자극이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연관성을 밝혀보려는 게 이번 실험의 의도입니다.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별로 자연 다큐멘터리와 두 종류의 포르노를 보게 됩니다. 잠시 후 영상물을 보고 나온 학생들에게 옆팀에서 진행 중인 실험에 참여한 것을 부탁합니다. 실험 의도를 가장하기 위한 장치죠. 학생들에게는 이 실험이 집중력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 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정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안 던지시겠는데? 안 던지시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 좀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그래도 사람 얼굴인데 또 피부망망을 보기 안 좋잖아요. 그게 좀 나빠져요. 너무 예쁘겠네. 얼굴에 정신이어서.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보니까 근데 이 열매가 던지는 건가요? 네, 던지시라는 생각이 있으시구나. 던지시면 되는데, 네. 던지는데요? 네, 지금 던지시는 거 던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던지는 거 같죠. 던지는 거는 그냥 던지는 거죠.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네. 이 실험은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할 때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고학년, 중고등부는 거의 꼭 보여주는데요. 사실 보는 것에 영향력이 애들이니까 따라하지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음란물의 위험성 때문에도 보여주는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남자 대학생 120명을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영상을 보여줘요. 자연 다큐멘터리 있죠? 안녕 푸바오 같은 거 보여주고, B그룹한테는 보통 음란물을 보여주는 19금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성 음란물 세 번째 그룹한테 보여줍니다. 이거는 보통 포르노 야동이라고 하죠.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를 49금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야동은 49금인가요? 야동의 이제 본명을 알면 얘가 몇 세 이용하는지 압니다. 야동의 본명은 불법 음란물이에요. 불법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연령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연령 등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도 사실은 만들어서 유포하는 건 당연히 범죄고요. 사실 보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논의가 많고 무슬림 국가가 아니고 공산 국가가 아닌데 포르노가 이제 사실은 야동이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말이 많지만 사실은 그래도 아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불법 음란물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다트판에 다트의 목표에 사람과 사물을 번갈아가면서 붙였을 때 다트를 던지는 횟수 비교를 하는데요. 이게 전통적으로 심리학회에서 운영하는 폭력성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런 영상을 보고 옆방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이게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통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집중력에 대한 실험이 옆에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도와주세요.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트를 줍니다. 우리가 다트를 하는 목적은 던지는 거잖아요. 맞히는 거잖아요. 하게 하는데 갑자기 사람 얼굴이 등장하면 당황을 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친구들이.
우리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학창시절 때 혹시 증명사진 같은 거 교환해 보셨나요? 그러다가 가끔씩 모르는 사람 사진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려고 하면 찝찝하죠. 그냥 못 버리겠죠. 찢어버리지 못하겠죠. 왜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쵸? 자, 누구의 영상이라서? 네, 하나의 영상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감이라는 걸 하게 돼서 얼굴을 봤을 때. 나랑 같은 인간이라는 공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묻지마 사건 일어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건 갑자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을 막 때린다. 그러면 이 사람 범죄자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근데 얼굴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도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도 부모님들 중에서도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PS 게임을 하다 보면 가장 시원하고 재밌어하는 게 헤드샷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의 얼굴, 머리를 공격해서 쏴서 죽이는 건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 저격수라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군인이나 이제 특공대 같은 데나 경찰들. 자, 그들이 이제 저격 연습할 때 당연히 약점을 다 노리는 연습을 합니다. 표적의 연습을 해요. 실전에 투입됐을 때 가장 어려워하고 PTSD가 많이 오는 게 헤드샷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를 조준하면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공감을 제한하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을 이제 여기서 한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많이 높았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음란물을 보고 들어간 이 영상의 길이었어요. 이 영상 셋 다 5분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이런 차이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음란물을 보면요. 단순히 그 야하거나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영상이 그런 감정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를 보셔야 돼요. 이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극성을 추구하고요.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이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물건처럼 대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수단화라고 하죠. 사람을 목적화 수단화 시켰기 때문에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동을 많이 보면 내 옆에 있는 인간과 다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의 시작은 어쨌든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죠. 이건 좀 쉬운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글만 읽을게요. 눈은 시작.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모든 것들 얘기하면서 보는 게 많았을까요? 그때 2000년 전에 보시는 게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어디 갈릴리 바닷가 거느리다가 베드로야 오늘 조금 그런데 우리 갈릴리 PC방 가서 게임 한 판 뜰까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 보면서 챗GPT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는 것 듣는 거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이미 경고하신 거죠.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다. 무엇을 보는지가 너의 온몸을 밝게도 어둡게도 한다.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 홀 바디가 나옵니다. 내 온몸. 저게 저는 전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약간 이제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자, 따라해 보실게요. 6. 졸리시면 더 세게. 6. 혼. 0. 0. 사람은 이걸로 이루어졌죠. 이게 온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겉에 있는 육신이 있고요. 뜻과 생각, 혼이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 영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놀랍게도 육신에 붙어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항상 소원이 있죠. 이 아이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저 천국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엇나가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세요. 사명입니다. 사실은 그 신앙의 유전이 되길 바라고 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혜만한 것 중에 모든 명함을 지키라. 정의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가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랑 만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걸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신앙을 유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법이 뭐냐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사실 보고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보고 듣는 것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의 행동, 부모의 말, 부모의 친구들의 미디어. 그 모든 보는 것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그 2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교와 교회를 갔는지 몰라요. 근데 특히 교회를 갈 때 더 이제 사실 학교를 가면 가끔 소망이 없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특히 중학교 교실 정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뭐 12월에 강의 요청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늘 항상 더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유는 거기에 좀 소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한테 소망이 있어요. 그때 교회 갈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 만나신 분? 네, 다 드셔야죠. 예수님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들어요.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하면 거의 안 들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거의 20년인데 딱 두 곳 봤습니다. 한 교회 강의고 하나는 미션 스쿨이었던 것 같은데 이 두 군데서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만난 사람의 비율이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그래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예수님 진짜 계신지 궁금하지? 믿는다며 만나야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줄 알아? 그거를 너희들 부모님과 목사님과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성경이 된 거잖아요. 성경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그 자리를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 한국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해요. 평균 5시간 봐요. 스마트폰을.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사실은 맨날 자기 숙제한다고 요즘에 수행평가 진짜 어려워요. 일반 학교 수행평가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전인학교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귀납적 이렇게 논문, 소논문을 써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소논문처럼. 형식이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뭔데 물어봐 하다가 나도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챗GPT 이용하는 거예요. 재미나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처음에 그게 정말 생각이 안 날 때 도구를 이용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AI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님 더 그냥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이 그것만 하냐고요. 아이패드 있으면 그것만 하냐고요.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뇌를 보면요.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뇌가. 자기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너가 하고 싶은 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너에 대해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냐고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아이들 뇌에 다 있는 게 보는 것밖에 없어요. 걱정은 해요. 중간에 혼날까봐. 근데 이 뇌가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가 이렇게 짜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냅스는요. 너무 놀랍게도 아까 이제 많이 하면 굉장히 찐하고 굵어지고 계속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안 하면 얇아지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만 남아요. 저도. 이거 가소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말하는데요.
많이 하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 이거 보는 것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중학생들 되면 책을 못 읽어요. 책이 이제 어려워서도 못 읽는다고 그러는데 책 읽는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독서법을 다시 설명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저학년 거를 소리내서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이들 왜 책을 못 읽냐? 책 읽는 시냅스가 없어진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것이 달라지면 내가 오늘 하는 게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게 10년 뒤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냅스의 법칙입니다. 많이 하는 거, 자주 하는 거.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세계는 이 세계가 됐잖아요, 여러분. AI. 사실 지금 있는 직업의 뭐 70, 80% 없어진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 자본들이 AI 쪽으로 많이 투자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3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 일선에 그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다 쓰실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뭐 또는 뭐 회의하실 때, 회의 자료 만들 때, 아니면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코딩을 할 때. 그쵸? 근데 놀랍게 이제 AI가 아니라 혹시 AGI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AGI가 이제 나올 거예요. 곧. 지금 저거를 빨리 출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 실리콘밸리랑 난리가 난 건데요. 그게 돈을 많이 돌리는 건데요.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불려요. 지금의 AI는 각각의 영역별로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AGI 시대가 되면 얘는 사람의 모든 걸 합니다. 근데 이게 피지컬까지 나오면 정말 이제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하는 가사 로봇이 아니고요. 내 친구가 AI 로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판단도 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ASI예요. 슈퍼 인텔리전스. 그래서 이 슈퍼 인텔리전스는 ASI는 사실은 신적인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요거 때문에 이 교육 때문에 작년에 한동안 계속 AI 쪽 공부를 좀 하면서 좀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악이 가득 차고 바벨 탑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고요. 이들의 목적은 AGI에서 AIS 가면 AIS로 가면 ASI로 가면 영생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들의 목적은 슈퍼 리치들이 지금 이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주식이 되게 지금 최근 좀 안 좋았지만 좋은 이유. 그쪽 반도체하고 AI 쪽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AI 거품돈이 있어요. 뭐냐면 돈이 경과 해만큼 필요하대요. 그렇게 만들려면 왜냐하면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하기 돈이 많이 드는데 실제 돈은 그만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거품론이 있어요. 근데 결국 거품론이 있어도 그렇게 무조건 끌고 가는 이유는 이들이 이제 결국은 그 컴퓨터 AI가 이렇게 발달하면 영생을 하는 그 방법을 얘가 찾아낼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빠르게 변해도요. 진리는 변치 않죠? 그리고 이 땅에 이 시기에 우리 아이를 보내신 뜻이 하나님께 있겠죠?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할 때는 이거보다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저희가 볼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30대나 20대가. 우리 약간 밑에 세대가. 보면 저렇게 사무실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여기에 보면 AI 등장으로 없어질 직업군이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에 심지어 챗GPT 나오기 훨씬 전인 코로나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이것도 소용이 없는데요. 법률 분야 종사자 고위험 직군인데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의사도 맞아요. 치과 의사가 저위험 직종이라고 하는데 치과 의사도 고위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로봇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AI와 그리고 로봇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지금 수술도 사실 로봇 수술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달린 로봇이 될 거예요. 더 많이. 간호사도 간호하고 간병하는 것도 피지컬 AI 지금 개발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반 AI 지능으로만 연구하기 어렵거든요. 제조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초등교사. 오래 남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의 이제 거부감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튜더의 입장, 그러니까 학습을 도와주는 거는 AI가 많이 대체할 수 있어요. 정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위해서는 사람 교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많이 바뀌어요. 지금도 그래요.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진흥원인가 어디에서 2016년에 한번 절대 대체되지 않을 직업 1위가 화가였어요. 근데 2022년, 2023년에 미드전이 나오고 아시다시피 그때 전 세계 그림대 1위가 AI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건 우리 인간의 특성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 중에 있는 그 부분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서 이루는 사람에게 열광을 하지 무조건 잘한다고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그 영역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좀 더 본질적으로 정말 사람다운 거, 인간다운 거 그게 뭔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요. 자, 좀 오래전 다보스 포럼도 올해 다보스 포럼은 조금 무서운 얘기였어요. 사실 유발하라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AI한테 주민등록증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교육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2017년에 나왔고요. 제가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이 봤는데 아이들한테 그럼 뭘 가르칠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자, 세 가지 능력은 모두 창의적 지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지닌 인간이 가장 많이 발달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관리 능력과 협업 능력은 사회적 지능이에요. 이 모든 게 지능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뇌의 작용인 겁니다. 근데 그냥 뇌가 아니라요. 내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고차원적인 사고. 이 고차원적인 사고는 놀랍게도 언어 이해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뇌. 우리 언어 이해력, 문해력이라고도 많이 하죠. 자, 특히 이제 뇌를 한번 보시면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잠 좀 깨실 겸 두피 마사지. 뒤쪽으로 가실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후두요. 후두요. 시각 정보. 자, 옆으로 옵니다. 측두요. 측두요. 청각 정보. 자, 위로 합니다. 주정요. 주정요. 움직임. 자, 앞으로 옵니다. 전두요. 전두요. 생각하는데. 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이제 움직이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네, 각 이제 대뇌 피질의 영역을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자, 눈의 정보는 뒤로 들어와요. 듣는 정보는 귀로 들어와요. 그리고 위치 정보나 촉각 정보나 이런 거. 여기 주정엽 잘 발달하지 않으면 주체하기 힘든 겁니다. 여기 다 들어와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이 전두엽이 이 많은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 중요한 얘기는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전두엽 얘기할 때, 저희 센터에서 전두엽 얘기할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전두엽이 뭔지. 요즘 다 아시더라고요.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앞종류의 부분입니다. 이 앞종류를 잘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 앞종류가 잘 발달할수록 문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볼까요?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운이냐고 감동을 하셨어요. 심장이 반찬이라는 말. 시장에 가면 반찬이 반찬을 후리하는 날.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말. 성경은 이미 왜 속을 하시는 것을 따집니다. 금일은 금요일, 사흘은 사일을 뜻한다고 확신한 사람. 일선 교사들이 꼽은 대표적 문해력 정확한 전국의 교사 5,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91.8%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6.1% 한 반에서 10명 중 2명 넘게
글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전보다 수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직각, 평각, 청작, 백자는 한자를 들어가는 용어가 많아 수학이나 사회, 과학 과목, 용어 설명에만 따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단어 뜻을 몰라 이해를 포기하고 무조건 암기를 택하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 독서량 부족, 그리고 어휘력 부족을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문해력을 키우면 어릴 때부터 소리내어 들을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궁금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궁금하면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전 갖다 주고 찾아보는 연습 시켜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 자, 보시면 요즘에 사실 부모님들, 20, 30대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그런 웃지 못할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가정통신물에 금일 중식 제공했는데 아시죠? 흔히 전화해서, 우리 애 중식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한식 안 주고 중국 음식 주세요? 이런다고. 근데 이게 진짜 웃으는 소리가 진짜 그런 경우가 많대요. 선생님 학교에 들어보면 너무 많아서 황당한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겠어요? 네, 아이들이. 왜냐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 단어 어휘가, 모르는 어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언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를 통해서 어휘를 익히면서 이제 글의 문해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어가 발달해야 사고력이 발달해요. 아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막 보다가 요즘에 가끔 댓글이 이래요. 드라마가 막 막장 드라마고 정말 주인공이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이런 댓글이 나옵니다. 드라마 주인공은 작가의 지능을 넘지 못한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아는 자기의 이제 언어만큼만 그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하고 어휘가 발달해야 사고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어 사고들은 저런 것들을 통합해 가면서 내가 아는 언어만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도 러시아 말로 계실 수도 있는데 러시아 말로 생각할 수 있는 분 없으실 거예요. 다 한국말로 생각하시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게 맞나 틀리나 어떤 게 적용이 되나 이런 것들 생각하실 때 보면 내가 아는 언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우리를 이루는 사고력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어는요, 대면 언어를 통해서 많이 발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디어가 끼어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대면 언어가 아니라 따라하면서 이 상호작용의 언어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산만해지고 어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언어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예요. 저학년 때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소아학에서는 이미 10몇 년 전부터 3살 이전에는 영상 보여주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폭발적으로 그 어휘력을 늘려가고 사고력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면서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책이 우리 전두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6개의 전두엽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전두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바로 집중합니다. 이 위에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남자,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당연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모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하얗게 또 시끄러울 때는 하얀 카메라를 다 되겠네. 그래서
유리와 한시간 크기 유리가 많죠. 근데 또 유리에 뭔가 스윙 같이 하죠. 자, 게임할 때 보시면, 자, 저렇게 보시면 호주엽에 간 신호가 잠깐 있고 전두엽은 거의 없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움직일 때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임하려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어떤 게임 속의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자, 그때 저쪽에 적이 나타납니다. 쟤를 칼로 죽일까 총으로 죽일까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캐릭터는 죽겠죠. 움직여야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을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손발력이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눌러. 이거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빨리 해야 레버비 빨라집니다. 이길 수 있고 공격을 잘할 수 있고. 이게 게임뿐만이 아니고 동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새 자막이 참 많이 달리죠. 여기저기 다 달리는데 여러분 자막을 내가 이게 영상을 볼 때 자막을 읽을까요? 볼까요?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막을 읽는 게 아니라 시냅스가 짜여져 가지고 한 단어만 보고 맥락을 그냥 우리 뇌는요 그게 있어요. 예측을 해요. 예측. 그래서 그 예측이 틀리기도 하는데 그 예측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자막을 멈춰놓고 읽으면 틀린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말도 많아요. 제가 요즘에 가끔 정말 너무 괴로운 게 마중과 배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종 저도 애들 때는 웹툰에 인기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배우가 마중을 몰라요, 아이들이. 작가들이 몰라요. 그러니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중과 배웅은 우리나라에 명확하게 다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웹툰, 웹소설을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책으로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뜻을 곱씹으면서 읽잖아요. 대략 파악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작가들도 그렇게 쓰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영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거의 쓰지 않아요. 깊게 사고할 필요가 없고 얘를 빨리 넘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보면요. 아주 잘 활발하게 움직이죠? 후두엽, 전두엽. 심지어 두저염이나 측두엽도 신호가 잡혀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뒤로 들어온 눈으로 들어온 정보 뒤로 가서 앞으로 해서 해석하면 되는데 다른 데도 막 움직여요. 뇌에서는 이 책의 장면이 들리고 움직이는 거죠. 촉각 들기. 그래서 사실 전두엽이 가장 많이 움직이지만 다른 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책의 세계를 자기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많은 책을 아이들이 많이 읽는 게 전두엽 발달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읽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저 사진을 보여주고 얘기하면 어떤 뇌를 갖고 싶니? 당연히 전두엽이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대요. 근데 정작 많이 하는 건 스마트폰이죠. 전두엽 파란색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문해력 얘기 우리나라 한참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고요. 우리 가끔 요즘에 그런 말 하거든요. 미국 사람 진짜 무식한가 봐 이런 얘기 가끔 해요.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보다 문해력이 뛰어나요. 우리나라가 쇼폼이 많이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면서 훨씬 떨어졌습니다. 이건 좀 됐지만 제가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요. 그 직후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라는 걸 합니다. 그 시험을 봐서 전체적으로 보고 비교를 해요. 코로나 때 다 떨어졌어요. 대면에서 교육하지 않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계약을 했어요. 학교를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요. 숫자 보는 다 안 올라요. 영어만 조금 올랐는데 사실 영어도 결국은 어휘력의 차이기 때문에 저 다 외워서 그런 거거든요. 수학도 여러분, 수학도 이해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어, 문자 문해력은 다른 공부할 때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떨어지는데요. 특히 그 코로나 이후로 국어 문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국어라는 과목이 아이들한테 최대 어려운 과목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 수능에서도 굉장히 키가 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하게 반복하면서 하니까 잘하는데 국어는 지문이 너무 많아서 그걸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읽어내는 능력은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전두엽을 잘 발달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당연히 글을 읽어내기 어렵게 되겠죠. 자,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있습니다. 문해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대요. 임금의 차이 나는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해력이 좋으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좋은 그 취업 정보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건강이었어요. 여러분, 문해력이 나쁘면 건강하지도 않은 거예요. 약을 어떻게 복용하는지, 내 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려면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문해력이 있어야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자기 만족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해력이 우리의 근간이, 우리 아이들의 그 발달의 근간이 되는데 아이들 안 읽어요. 너무 안 읽어요. 왜 안 읽냐? 그랬더니 다른 게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읽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심심해야 된다. 심심해야 돼요. 심심하지 않으니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한번 제가 아이들한테 꼭 그 같이 얘기하게 시키는 건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심심하면 별짓 다 한다. 별짓 다 해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야 꿈을 찾는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10몇 년 전부터 아이들한테 얘기를 꼭 시켰어요. 이거는 어떤 수업에 어떻게 시간이 짧아도 이걸 꼭 했는데요. 그래서 심심해야지 자기의 그 강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가장 그 뇌과학에서 많이 얘기한 칼스트 김대식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AIC의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을 이 두 가지라고 했거든요. 나를 잘 알아야, 찾아야,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살아남을 수 있대요. 이분은요, 상위 1%, 성적 상위 1%, 10% 아니면 공부 말고 딴 거 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내 아이가 지금 공부가 길이 아니면 공부도 적당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공부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심심할 틈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지도 못하고 사고력도 발전시키지 못하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지 아시죠? 악동 뮤지션입니다. 옛날 사진이죠. 부모님이요,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몽골로 갔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국제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얘네 강제 홈스쿨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몽골에 뭐가 있겠어요? 너무 심심해서 장바닥을 박박 긁다가 찬혁이라는 친구가 아빠가 찬양인도 할 때 쓰던 기타를 가지고 띵글띵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수연이라는 친구도 노래하다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 버린 거죠. 저는 아직도 이 친구들이 그 K-팝 스타인가 그거 왔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저는 그걸 안 봤는데 이 노래 때문에 다 찾아봤었어요.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를 해가지고 막 되게 인기가 많아졌었거든요. 이 다리 꼬지마가 뭐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리를 꼬면 옆에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 배려가 없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그때 이미 아이들 다 스마트폰 보고 있을 거거든요. 물론 한국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겠지만 늦었을 거다. 내지는 그런 기발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어려웠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도 뭔가 실험적인 음악과 노래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심심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강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혹시 악플을 당하건 노래가 어떤 성과를 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그렇게 즐겁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너무 큰 복이겠죠. 제가 진짜 미래의 이 교육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너무 이제 고민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이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막 찾았는데 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예요.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라. 근데 경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거, 또 어휘, 문해력 이런 거 다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시대를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보지는 않고 말씀만 드릴게요. 책을 읽고 같은 장면을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어떤 친구들 영화를 보고 그려보고 같은 장면이에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시켰는데 그림이 이렇게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림 실력이 아니라 그림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책을 본 아이들 그림 중에 되게 멋있는 그림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너무 흐리죠, 옛날 거라. 근데 영상을 본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다 똑같아요. 소나기의 한 장면이었어요. 어떤 장면을 그려보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 문장을 줬는데 단발머리 소녀가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뭐 뛰어간다. 뭐 갈바 사이기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이런 식의 그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영상을 본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소녀가 단발머리가 한 명도 없어요. 단발머리 요거잖아요. 얘들 다 머리 양갈래를 따고 있어요. 얘네들은 왜 똑같이 소녀의 머리살을 저렇게 그렸을까요? 영화의 주인공이 머리를 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갈대밭이 나오는 장면을 그리는 거였는데 다 검은색 돌 보이죠? 징검다리 옆에 있는 갈대밭을 그렸어요.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책을 본 아이들의 그림은 다 달라요. 이쪽에 보면 소녀만 그렇게 강조했죠. 단발머리 소녀만. 머리는 다 단발머리 다릅니다. 이쪽 위에 있는 그림 보면 소녀가 여러 명인가 그건 아니고요. 단발머리 소녀가 달리는 거 약간 스탑모션처럼 탁탁탁탁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있는 그림은 너무 흐린 저 그림은 소녀가 이렇게 산에 문을 달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소설보다 좀 한층 더 간 상상을 더했죠. 그림이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영상을 보는 아이들의 그림은 감독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저작권은 감독한테 있어요. 그런데 책을 보는 아이들은 자기의 저작물인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많은 창의력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예전에 정글에서 원숭이를 사냥해서 원숭이로 물을 찾기 했었대요.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법입니다. 그렇게 잡혀간대요. 네, 소금을 찾거나 모래 쪽에 있는 암염 같은 걸 찾거나 물을 찾을 때 이게 원숭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냐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식이나 견과류 같은 거를 어떤 구멍에 넣는데 구멍을요, 입구는 좁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때 손을 뻗으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잡고 나올 때는 주먹을 쥐면 안 빠지는 거예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 잡히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였죠. 놓으면 돼요. 몇 알만 끼고 빼거나. 근데 원숭이는 그러지 않고 손에 쥔 거를 놓지 않는 습성을 이용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봤죠. 너무 무서운 그림이지만 뇌를 떠가는 것 같은 이런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뜻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얘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 갑질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가 변하기 힘들고 그러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저장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학교에 입학해서 되면 또 가정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는 쓰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한 번씩 아이들이 되게 툴툴대거나 그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원칙을 두고
같이 실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일하실 때는 뭐 일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을 때는 부모님들도 스마트폰 하는 모습을 최대한 안 보여주셔야 되고 이런 원칙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때 뭐 언택트 막 옛날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이후로 사실 비대면, 비접촉 막 이런 거 이후로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을 하시는 거예요. 언택트 비디오. 거리 두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랑. 그 다음에 온택트 밸런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제 콩글리시예요. 자, 뭐냐면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 밸런스 있게. 그리고 컨택트 패밀리. 가정의 관계를 중요하게. 이 세 가지 원칙인데요. 거리 두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걸 잘 아이들과 논의하시고 본인도 포기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원칙. 가장 가능한 늦은 나이에 적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디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시간을 정하고, 여기죠. 시간을 정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도 딴짓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멀리, 지금은 투지전화 찾기도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최대한 멀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유혹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멀리 떨어뜨렸을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상자나 바구니를 이용해서 같이 합니다. 우리 집에서 사실은 미디어 사용 수칙을 정할 때 직접 같이 가족이 만들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커피 캐리어 같은 걸로 만드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 사진 이렇게 놓고 예쁘게 장식하는 거 하기도 해요. 중학교 이상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가족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4번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아까 잠자기 2시간 전에 끄는 게 제일 좋은 수면을 위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리 시간, 프리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네, 슈가 프리처럼 없는 거. 그래서 가족 식사 시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밤 10시 이후에는 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금지. 이런 거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한테 가장 필요하고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술 끊는 거예요. 치료. 마약 중독도 끊는 거예요. 그럼 끊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TV도 저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거 요즘에 많이 사용하세요. 스마트폰 감옥인데요. 설정한 시간 동안 잠겨 있습니다. 절대 못 열어요. 그래서 저걸 열려면 부숴야 되거든요. 저희 2, 3인 중에 한 분이 저거 하셨다가 업무상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딸이 원래 이제 7시까지 잠기게 되는데 얘가 9시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분은 IT 업계 사장님이시라 가셔야 되는데 결국 하나 부쉈대요. 그리고 다시 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그거 말고 어디 나갈 때 사실은 아이들이 이게 있어야 될 때가 걱정이 있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까는 것도 다 아시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시간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집 안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사용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 허락하에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뭐 게임을 할 거고 뭘 할 건데 네,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게임은 딱 30분, 1시간 이렇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사실 게임은요. 시간 정해놨다고 바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 한 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애들이 꼭 그래요. 5분 남았으니까 또 시작하는 거예요. 5분 전에 끝났으면 그때 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는 곳에 저 스마트폰 사용 프로그램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그런 것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일환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일기 같은 거 쓰는 거 한 번씩 해주셔도 좋고요. 잘 안 할 건데 한 번씩 이게 쓰는 건 어려우니까 말로 해보실 수 있죠. 오늘 뭐 했는데 어땠어? 뭐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밀한 관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가족한테, 내 손이 가족 손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오고부터는
스마트폰은 거의 애착 관계가 됐어요. 부모와의 애착이 헐거워지고 스마트폰과 애착이 강해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조하고 굉장히 아첨하는 AI가 자기 친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실제 만남과 관계 사실 다 내 맘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당연히. 너무 싫어서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좋은 것만 듣지 않도록 많이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럿이 쏟아내 하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너희와 시연이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고 인구 소멸이 가장 먼저 되는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아이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잃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잘 길러내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정말 정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마치고요. 마치는데 이거는 저희 소장님 책에 나왔어요. 저 말고 저희 소장님, 권장희 소장님이라는 분인데 저희 센터 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브레인 페어런팅이라는 게 보시면 이렇게 두뇌 양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뇌 얘기를 어려우실까봐 쉽게 잘 설명했죠? 네, 조금 어렵지만 더 이제 책으로 더 풀어놓은 거니까 이거 가지고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은 강의가 그냥 여기 나가자마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이라도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팀장님이 언택, 온택, 컨택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희 학교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저희는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걸 유지하면서 학교를 하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 교육이 진짜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존재하면 불씨가 됩니다. 불화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인기도 학교는 없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눌 때도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문화 속에 애들이 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없으면. 근데 없어도 되는 문화 속에 살면 괜찮다라는 안심이 드는 거죠. 저희 학교는 없어도 되는 학교예요. 근데 집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딪힘도 있고 한데 학교에서도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핑계를 대라. 학교에 가서 그럼 해결하고 와.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건 엄마 아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허락받고 와. 이렇게 하면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잘 이용하면 아이들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부모교육 4주차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구정 주간이라 걸르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노희성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또 마지막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이런 문화 충돌, 세계관의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셔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삼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제가 보기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이 모든 교육이 우리 학교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독서를 강조하죠. 뭐 많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지요. 그 안에서 자기의 글을 써낼 수 있는 능력.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어디 영화 한 편을 보고 어디 견학을 한번 해도 다 소감문을 쓰거든요. 그 글을 읽을 때 진짜 얼마나 와 이런 아이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것도 글밥이 작은 거 아니에요. A4 뭐 이렇게 반 장도 아니에요. 한 장을 다 채우고
그리고 한 장을 넘길 때도 있어요. 또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펜으로 쓰게 하거든요. 연필이나 펜으로. 나머지는 뭐 타이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아이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생각 없는 문해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창의적 생각을 갖고 사는 경쟁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에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마인드와 아날로그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낸다라는 것, 그럴 수 있는 학교를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낸다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계속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방법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교회에 가서도 여전히 냉소적인 이 시대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앉아 있으면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이 수고하심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그래 건강한 교회가 나오고. 지금 건강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목회자가 타락하고 뭐 이 문제가 있고 이 우리 성도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뭐 때문이다? 우리는 뭐 때문이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지난주 강의를 다시 해야 되겠죠. 공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우린 공교육에서 다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는 거를 이 커머셜한 세상 속에서 그것이 다 교육 속에 들어가고 그 공교육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됨이 그게 거룩이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게 만든 가장 강력한 요소는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이걸 좀 인식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저도 다다음 주인가 책이 이제 나오는데 좀 목회자들이 이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뭐가 문제였구나, 뭐가 어떻게 된 거구나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제를 가지고 이런 교육을 듣고 이제 부모 교육을 다 들으셨는데 다음 한 주 더 남았지만 여기에 사고의 전환과 생각의 관점이 바뀌고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읽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걸 해야 우리 학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해도 이해 못하는 부모들도 많은데 이거라도 안 하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밑밥에 다 깔아 놓는 겁니다. 학교는 했잖아요.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거 갖고 컴플레인 하세요? 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우린 이 전제 속에서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에 동의하고 함께하는 부모의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헌신할 섬길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분명히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저도 정말 우리 유성희 팀장님 한 15년 더 됐죠. 그죠? 항상 제가 소장님이 오시기도 했는데 소장님보다 훨씬 강의를 아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소장님은 좀 세요. 그래가지고 처음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좀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전체 부모 교육할 때는 소장님을 모시기도 하는데 심편이 부모 교육 때는 소장님을 제가 항상 팀장님을 항상 모시는데 정말 이 강의 내용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학교에 서 추구하는 그 구호에 부합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교육의 기초는 뭐다? 여기 맞아요. 신앙 교육. 그죠? 모든 학습의 기초는 뭐다? 신앙교육. 독서 교육. 모든 교육의 기초는 신앙, 모든 학습의 기초는 독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아요. 학습하는 거예요. 모든 학습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그죠? 모든 교육.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학교 교육 아니고 전체 우리는 평생 교육하면 평생 학습자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큰 돌을 우리의 교육에 학습에 먼저 넣지 않으면 부수적인 것들을 로만 세우면 이 큰 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육 속에서 지금 큰 돌 하나님을 놓는 교육의 관점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 교육인데 4주간의 교육이 여러분 너무 좋죠? 네. 저도 이 부모 교육을 매해 저도 같이 앉아서 다 듣거든요. 근데 같이 매년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귀한 분들, 너무 좋은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유성희 팀장님 오늘도 강의 너무나도 감사하게 드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없고 그 다음 주 21일이죠. 21일은 아마 여기 아니고 지하체육관에서 저희가 전체 학부모 교육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학부모들도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은 아니지만 하여튼 만나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 학급의 학부모가 누군지를 같이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시간에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궁금하신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있을까요? 워낙 강의가 퍼펙트해가지고 없죠? 네. 개인적으로 아까 뭐 전화번호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또 필요하시면 연락하셔서 유성희 팀장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